오늘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폭스바겐 골프 8.5세대 모델입니다. 8세대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고요. 지금 처음 시승하고 있는데 역시 기본기가 탄탄한 모델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디자인은 살짝 이전보다 날카로운 느낌을 가미하면서 좀 더 이렇게 귀여운 인상에서 좀 세련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전체적으로 디자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회 초년생이나 첫 수입차를 구매하고 싶은 그런 젊은 층에게 인기가 좋을 것 같고요. 해치백 모델이다 보니까 뭐 차박이나 캠핑 그리고 골프를 즐기시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주저되는 모델이기는 한데요. 이제 갓 골프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2열을 폴딩해서 골프백을 세로로 밀어 넣을 수 있기 때문에 1인 골프 라운드 그리고 뭐 커플끼리 2인 골프 라운드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골프와 골프를 연계시켜서 많이 이름만 똑같은 게 아니라 실제 골프용으로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최근 골프 트렌드가 젊은 분들이 많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폭스바겐 골프를 시승하면서 느낀 그런 주행감과 연비 그리고 트렁크 공간, 2열의 공간까지 좀 다양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면 이렇게 픽셀로 들어가 있는 이 테일 램프가 굉장히 좀 인상적입니다. 클리어 코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으로 투명하게 모든 픽셀이 다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제가 잠깐 비상등을 켜볼게요. 이 낮 시간대긴 하지만 픽셀의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리어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런 테일 램프와 달리 상당히 이런 디테일이 잘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하단의 범퍼 부분도 이전보다 살짝 이 귀여운 감성에서 좀 스타일을 중시하는 그런 감성으로 좀 변화된 게 특징입니다. 트렁크 공간은 해치백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닙니다. 이렇게 열면 전동식은 아니고요.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다 보니까 이 정도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에 짧은 공간은 대략 한 1m 정도의 공간이고 이 끝에 요 안쪽으로 푹 파인 공간으로 활용을 하면 1.2m 정도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부분은 위에 뭐 올려놓고 이럴 때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받침대고요. 이 공간은 저는 보통 많이 큰 짐을 실어 놓기 때문에 탈착을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이렇게 공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가운데 보면 스키스로 공간이 있습니다. 골프백을 넣긴 뭐하고 저는 파크 골프도 치기 때문에 이게 파크 골프채인데 이렇게 파크 골프채 이렇게 놓고 타면 4명도 탈 수 있습니다. 골프백은 하나를 넣기도 어려운 공간이지만 스키나 아니면은 이런 파크 골프채 정도는 4개를 싣고 양옆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파크 골프를 즐긴다 그러면 4인 가족용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열 폴딩은 6대4 비율로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어깨 쪽에 있는 요 레버를 잡아서 당기면서 폴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폴딩을 하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일자는 아니고 약 한 60도 정도 되기 때문에 솔직히 밖을 바라보면서 차박을 즐기기는 어려운 공간입니다. 왜냐면 전고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전고가 낮기 때문에 차박용으로 활용하시기보다는 2열에 골프백이나 아니면 큰 짐을 실을 때 이렇게 폴딩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골프를 즐길 때는 아무래도 60% 공간이나 40% 공간에 골프백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을 열고 이쪽엔 한 명이 탑승을 하고 이쪽에는 골프백이나 짐을 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골프백 크기에 따라서 40%를 폴딩할지 60%를 폴딩할지는 그때그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8세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출시되면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전에 소형 모델이라 그러면 이 디스플레이가 중형 세단이나 이런 준중형 세단보다 월등히 작아서 보기가 너무 불편했는데요. 클러스터 부분은 그래도 크게 작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 스티어링을 안쪽으로 보이는 화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작다는 느낌은 없고요. 센터 디스플레이는 그동안 너무 작다는 느낌이 컸는데 이번에 12.9인치로 들어서면서 굉장히 존재감 있고 시인성도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동을 걸어 보면요, 시동 버튼은 여기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이렇게 선명한 화질을 제공하는 이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을 연동한 듯한 그런 아이폰을 연동한 듯한 느낌이고요. 이렇게 전체 화면에서 음악 선택이나 어시스트를 활용을 할 수 있고, 차량 상태도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제원상 연비가 17.3인데 고속도로를 달릴 경우에는 연비가 무려 20km 이상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비에 대한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행거리가 긴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이고요. 사회초년생인데 영업활동을 한다거나 지방으로 많이 갈 일이 있다, 그리고 멀리서 출퇴근을 하는데 자동차를 많이 사용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연비적인 측면에서 돈을 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저렴한 유지비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보시면 아무래도 그 수납 공간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충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넣고 충전을 할 수 있고요. 옆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넣기는 살짝 아쉬운 공간이고, 공간에 대한 활용이 그래도 좀, 이쪽이 기어 레버가 이렇게 토글식으로 작아지다 보니까 운전석과 그 동성석 사이 공간 활용은 굉장히 좀 개방감 있어 보입니다. 안쪽에 공간을 보면 컵홀더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변식이라서 제가 컵홀더에 물을 옮기면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고, 평소에는 이렇게 눌러서 안쪽으로 이동시키면 이 공간을 컵홀더가 아닌 좀 그래도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컵홀더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이게 가변식으로 이용을 하시고, 필요 없을 때 먹는 게 없고 그럴 때는 이렇게 눌러서 좀 그래도 제법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적재하시면 보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1열에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을 잡고 2열에 앉아 볼게요. 제 키가 그냥 남성분들 중간 정도 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헤드룸 공간은 약 주먹 하나 정도가 남는 공간이고요. 아무래도 썬루프가 전면 1열에만 지금 되어 있는 모델이라서 좀 개방감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1열을 넉넉하게 좀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먹 하나가 안 들어가고, 그래도 발끝 정도를 밀어 넣으면 이렇게 앉게 되고요. 엉덩이 부분도 좀 이렇게 좀 탁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성인 4명이 타기에는 살짝 부족한 공간이면 맞고요. 젊은 분들이나 여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게 좁은 공간으로 느껴지진 않을 텐데, 남성분들만 탄다면 좀 부족한 공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행 만족도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형 해치백 모델이다 보니까 이렇게 부드러운 주행감은 느낄 수 있는데, 확실히 이전보다는 디젤의 그런 떨림 이런 부분은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특히 도심 주행에서도 이렇게 부드럽게 치고 나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연비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주행감만 보여준다면 크게 선택에 있어서 걱정될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주행감이 지금 생각보다 50km 수준에서는 50km에서 100km 수준까지는 상당히 편안하고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낄 수 있었고요. 고속 주행으로 해서 100km 이상의 그런 가속 구간에서는 확실히 체급이 딸리는 모델이다 보니까 소형 해치백 모델답게 고속 주행에서는 약간의 떨림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막 밟는 용도로 선택하시기에는 역시나 아쉬운 느낌은 좀 있고요. 반대로 이렇게 도심에서 저속 구간에서 타고 다니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 없습니다. 이렇게 오토스톱 기능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죠. 그게 평소에도 전기차스럽게 이렇게 막히는 구간에서 조용하게 할 수 있고요. 시동이 다시 걸리는 그 타이밍에도 이질감이 확 그렇게 크게 오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심 주행에서는 연비 좋게 탈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젤에 대한 단점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이전하고는 확실히 달라진 그런 주행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디젤이다 이렇게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지 디젤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디젤의 그런 저렴한 연료와 그러면 디젤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에서 20km 이상의 연비 효과를 보여준다는 점, 그럼 가솔린 모델의 연료비로 계산했을 때는 또 22, 3km의 그런 연료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주행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디젤 모델을 사서 충분히 오래 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폭스바겐이 이번에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5년 동안 15만 킬로까지 보증을 연장해 주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장, 그냥 15만 킬로까지 탈 수 있다. 15만 킬로를 타는데 연비가 높다 보니까 뭐 대략 20킬로만 잡아도 연비의 소모량을 보면 15만 킬로를 탔을 때 대략 한 7,500리터 정도가 들어가죠. 그럼 7,500리터의 연료비를 생각했을 때 본인이 주행한 거리에 비해서 연료비가 상당히 적게 소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이 존재하는 동안은 15만 킬로까지의 주행 거리는 이 모델로 충분히 타시다가 1년에 2만 킬로만 타도 15만 킬로면 7.5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5만 킬로를 보증이 되는 그런 기간 동안 탈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년에 3만 정도 타신다 그러면 5년 동안 보증되면서 15만 킬로가 보증되기 때문에 3만 킬로를 연간 주행한다고 했을 때 1500리터의 연료를 넣게 되죠. 1500리터의 연료가 뭐 1500에 1500원만 잡아도 225만원 정도 되니까 이런 연료비를 감안했을 때 일반적인 주기형 세단에 비해서 훨씬 연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디젤이기 때문에 뭐 어렵다, 이런 승차감이 별로다, 이런 인식은 옛날같이 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속 110에서 120km 정도를 받는 고속도로 구간이 아니면 이렇게 도심에서는 크게 주행감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예전보다 디젤의 떨림도 많이 잡았고 디젤의 그런 거친 주행 질감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디젤 엔진을 선택해서 사회 초년생부터 약 5년 동안 타시면 좋을 것 같고, 주행거리가 짧은 분들한테는 굳이 제가 추천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5년에 15만 킬로 보증이 된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활용하셔서 1년에 3,000 킬로 정도 타신다, 그런 분들은 이 모델을 선택해서 주유비를 많이 아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